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여러분들 그 멘탈 관리를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된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는데, 마이크론이 요즘 마이크론들이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아요. 과연 마이크론이 기술력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뭐 제쳤었는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인지 뒤처지는지 상당히 궁금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진짜 이 친구들이 홍보하고 언론에다 어필하는 것들이 과연 그게 맞는 건지도 상당히 궁금하는데, 매일경제에서는 이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언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기술 뻥튀기 논란도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과연 진짜 이게 뻥튀기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재밌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일단은 그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그 마이크론이 그 최첨단 D램과 낸드 플래시를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보다 먼저 선보인 데 이어서 양산도 앞서가면서 이제 한국 반도체 업계에 막 우려가 크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언론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그 삼성전자 등 그 한국 기업들의 투자 적기를 놓치면서 그 마이크론의 그 추격을 허용하고 있다 뭐 그런 지적들을 받는 거예요. 투자 적기 놓쳤다고 해가지고. 하지만은 그 업계에서의 들리는 이야기는 마이크론이 그 기술 뻥튀기 논란도 만만치 않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단은 그 마이크론 최고 경영자 이름이 뭐냐면 산자이 메로트라, 이름도 기네요. 그냥 산자이라 할게, 산자이. 하여튼 그 사람이 지난 2일에 이제 대만의 그 컴퓨텍스 2021 포럼에서 이제 기조 강연을 했습니다. 기조 강연. 여기 보니까 1알파 나노미터는 1알파 나노미터, 여기에 이제 LPDDR4X D램의 대량 양산을 발표했습니다. 그 마이크론의 발표에 따르니까 이 회사는 AMD하고 에이서 같은 고객사에다 1알파 나노 D램을 이제 공급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 마이크론의 1알파 나노 D램은 삼성전자나 그 SK 하이닉스의 그 14나노하고 맞먹는다. 14나노와 이제 거의 해당하는 그 기술력이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14나노 D램을 대량 양산하는 건 마이크론이 뭐 세계 최초다 뭐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일단은 그 산자이 그 CEO는 그 176단 그 3차원이죠 3D 낸드 기반의 그 SSD 신제품도 이날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론은 작년 11월 세계 최초로 176단 그 낸드 양산을 시작을 했는데, 생산이 본 궤도에 올랐다는 의미를 말하겠죠. 그 메모리 양대 제품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제치고 뭐 기술 선두를 뭐 꿰찬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이크론은 이런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달부터 대만의 첨단 그 D램 공장을 증설해가지고 본격적인 점유율 확대에 나설 태세에 있습니다. 그 마이크론은 대만 타이중 A3 D램 공장 증설을 이달에 이제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반도체 업계에 따르니까 A3는 12인치 웨이퍼 기준으로 해가지고 월 한 5만 장에서 한 6만 장 정도 되는가 봅니다. 그런 수준의 증설이 가능하고, A3는 1알파 나노 D램 생산 거점으로 뭐 육성될 것이다 그렇게 알려진 거죠. 일단 마이크론의 이 같은 파죽지세에 한국 반도체 업계는 일단 놀랍다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놀랍다. 마이크론이 이제 한국과 일본의 그 메모리 공정 엔지니어들을 대거 영입을 했어요. 그 기술 개발에 속도를 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일본 그 니온게이자이 신문이 이제 마이크론이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키옥시아 출신의 경력직 엔지니어를 다수 채용했어요. 다수 채용해서 그 미국과 일본 거점에서 생산 기술 개발에 이제 투입했다고 이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글로벌 비즈니스 그 SNS의 링크트인을 조사한 결과 보니까 실제로 2017년 이후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서 엔지니어 수십 명이 마이크론에 이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이크론 넘어갔고, 반도체 업계의 그 한 관계자가 그러는데 메모리 중에서도
D램 분야 핵심 엔지니어들이 마이크론에 많이 넘어갔다네요. D램 쪽에 핵심 엔지니어 많이 갔다. 이들이 마이크론의 기술적 디딤돌을 제공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유추하는 거죠. 반면에 그 마이크론의 기술이 이제 과대 포장됐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비해서 1에서 2년 정도 기술이 뒤처져 있던 마이크론이 단기간 내 격차를 좁히는 건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양산했다고 밝힌 1알파 나노 D램하고 그 176단 낸드가 그 삼성과 SK하이닉스 제품과 동급의 성능을 갖췄는지는 아직 검증되지가 않았어요. 검증되지 않았다는 그런 비판도 있어요. 뭐 이렇게 기술 비교를 안 했기 때문에 검증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실제로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마이크론이 발표한 그 첨단 그 반도체 제품을 정작 시장에서는 구현할 수 없다, 구할 수 없다는 거죠. 구할 수 없다. 그런 얘기는 뭐 구해야지 구할 수가 없는데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크론이 176단 낸드 생산을 처음 발표한 건 작년 11월인데 1알파 나노 D램의 첫 양산 시기는 올해 1월이에요. 그럼 대량 공급을 선언한 6월에는 시장에서 흔하게 제품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뭐 구할 수가 없어요 제품이. 그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제품이 없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연이은 그 기술 추월에 삼성전자도 대놓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는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난 4월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마이크론의 약진에 대해서 D램 시장의 15나노 제품 비중은 우리가 업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하반기는 14나노 양산을 본격화해가지고 계속해서 업계를 주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14나노.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를 용어를 이렇게 쓰면 1X, 1Y, 1Z 이런 용어를 써요. 이런 용어 쓰는데 예를 들어서 10나노급 1세대 제품은 1X, 2세대는 1Y, 3세대는 1Z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세한 공정 기술을 감추기 위한 용어예요. 반도체 업계는 이런 관례를 깨고요. 삼성전자가 정확한 숫자를 밝힌 것은 마이크론의 행보에 이제 자극받았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사업은 이제 소자 자체 성능뿐 아니라 이제 생산 능력도 중요하다. 이제 그런 지적도 있어요. 생산 능력. 한정된 그 웨이퍼에서 누가 많이 양질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고 또 얼마나 큰 규모로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사업 경쟁력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마이크론의 1알파 나노 D램 수율과 생산 능력은 베일에 쌓여 있어요. 베일에 아직까지 몰라요. 그래서 메리츠 증권에서 모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 미세화 공정 기술 개발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저만치 앞서고 있던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격차를 더 벌리긴 어려워도 마이크론이 따라잡기는 상대적으로 쉽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반도체 업계는 마이크론이 반도체 공정 미세화의 주역인 그 EUV 노광 장비를 쓰지 않고도 14나노 D램 개발에 성공한 것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EUV 없이도 14나노 가능한가? 하여튼간 그쪽에 주목을 했고 EUV가 한 대당 2천억 원이 넘는 초고가 반도체 장비인데 네덜란드 ASML이 독점 공급하죠. 대만의 TSMC랑 삼성하고 하이닉스만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반면에 EUV 장비가 없는 마이크론이 그 액침 불화르곤 노광 장비 등 그런 거로 EUV보다 한 세대 전인 심자외선 기술로 첨단 메모리를 만든다는 것도 참 신기하죠. 상당히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하여튼간 다만 마이크론이 기술력을 둘러싼 논란 그 자체로 이미 한국의 메모리 초격차로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초격차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 삼성과 그 SK하이닉스는 현재 176단 낸드를 양산하지 못한 상태라는데 SK하이닉스는 176단 낸드 개발을 완료했다고 지난해 12월 밝혔는데 아직은 양산은 아직 안 하고 있죠. 그래도 양산은 이제 176단 낸드 양산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제시했지만은 전문가들은 뭐 연말기에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14나노 D램 양산 역시 그 올해 말까지로 예상한다.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간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을 마이크론의 기술력에 대해서 한국 기업은 물론 일반 여론마저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20년 넘게 늘어온 한국 메모리 산업의 기술적 우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마이크론이 나름대로 지금 많이 치고는 오르는 것 같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는데 아직까지 자기들이 말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뭐 공헌한 제품들은 나오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나오고 있지 않다. 가장 우수한 인재들은 많이 빼간 것 같아요. 많이 빼가가지고 현재 어느 정도 좀 포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제품 개발에 전력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국 반도체도 긴장해야 할 시기는 맞는 것 같다. 긴장을 해야지 또 긴장의 고삐를 더 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마이크론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 제품 양산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예, 이상 영상 일로 마치겠습니다.